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국회의원입니다. 기성을 부리던 꽃샘추위도 어느덧 끝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입춘대길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계절이 돌아왔지만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만큼이나 우리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비극을 또다시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떠나서 또 재판의 결과나 공가사의 문제를 넘어서 구속된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이로써 또 한 명의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권자에 오를 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한때는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전임 대통령들의 말로가 왜 이렇게 불행과 비극으로 점철되는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산업화와 민주화를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성공적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이 원조 수요국에서 공유국으로 탈바꿈한 한강의 기적의 날에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건국 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여성 최초의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에게 성공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분은 왜 한 분도 없는 것입니까? 산업화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군사 잔재를 청산한 김영삼 대통령, 정권 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대통령, 권위주의를 타파한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그분들의 수많은 공적은 어디로 가고 좌우와 이념의 경계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왜 한 분도 없는 것입니까?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욕되게 했던 가족과 측근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이고도 제왕적인 권력,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무소 불의 권력의 폐단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의 현행 헌법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민주화의 단꿈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5만 불, 7만 불, 10만 불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구조는 곧 국민들의 경제적 윤택함과 직결되는 국가 선진화의 척도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전 세계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높은 전 세계 22개 국가,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그 모든 국가들 중에서 우리처럼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2018년에 대한민국에 제시하고 있는 명확한 이정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는 OECD 32개 회원국 중에 최상위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갈등의 늪에 빠지게 합니까? 바로 사생결단의 대립을 이야기하는 성자 독식의 권력구조 때문입니다.
성자는 독식한 권력으로 피해 보복을 자행합니다. 패자는 복수를 꿈꾸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찬탈을 노립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의 진은 끝없는 반복과 갈등을 부르고 온 나라를 권력의 치킨 게임으로 몰아넣는 망국적 권력제도. 국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독재 방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탄생했지만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의 사슬을 꺼내내지 못하는 권력 구조, 국민 소득은 3만 불에 가두고 국민 갈등은 무한대로 증폭시키는 저항적 대통령제, 수명이 다한 87년 체제를 이제는 완전히 바꿔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와대가 어제 기어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헌안 발의권은 분명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이 정권이 국민적 합의는커녕 갈등만을 유발케 하는 개헌안을 모든 야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130조는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국회 의석수를 놓고 새 대결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개헌이라는 이 국가 중대사만큼은 국민적인 합의 아래 모든 정당과 정파가 뜻을 모으라는 고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봤을 때 대통령이 발의해서 개헌을 했던 적은 군부 독재 시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의 이번 개헌안 발의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저항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개헌안은 헌법이 규정한 발의 절차마저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헌법 89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헌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국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온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사기행각 개헌안과 그렇게 만들어진 개헌안에 해에서 전자서명을 한 대통령, 국민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개헌을 대하는 온당한 태도입니까? 현행 헌법마저 헌신짝처럼 무시하는 자들에게 개헌안을 내놓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졸속과 위헌 논란 속에 국회를 넘어온 개헌안,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단 한 줄을 삭제해놓고 저항적 권력을 내려놓았다고 우기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뻔뻔한 행태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시도마저 담고 있습니다. 입법과 행정 권력을 넘어 사법 권력까지 꿰차겠다는 국가 장악의 시나리오마저 들어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개헌안대로라면 그동안 대법관 추천에 개입할 수 없었던 대통령이 대법관 추천마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추천도 하고 임명도 하는 구조라면 상권 분립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대통령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이 정녕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입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제 마음대로 휘두르게 된다면
87년 민주화 항쟁 이전의 독재 시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항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그 임기를 8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계약 중의 계약입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30년, 아니 그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시대착오적 망상입니다. 청와대는 마치 TV의 중간 광고처럼 쪼개기식의 개헌한 공개쇼를 펼쳤지만 정작 그들의 이런 무슨 본심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오로지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와 같은 사탕팔림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후안무치한 눈속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권력 분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엄중히 받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토지 공개념, 낡고 실패한 구시대 체제, 어설픈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 시도도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의 근간마저도 공공, 합리, 민주화 같은 그럴듯한 정치적 용어로 허물어뜨리려는 그 맹랑한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더러 이념 갈등과 국론 분열만을 초래할 여러 사건들의 헌법 전문 삽입도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연말에 국회는 여야의 합의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6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헌법개정특위는 올해 1월부터 20차례 이상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면서 31년 만에 탄생할 개헌안에 국민의 뜻을 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역시도 저항적 권력의 분산과 분점이라는 큰 틀 아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도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민적 반발과 저항만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은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국민의 바램과 열망을 개헌안에 오롯이 담아내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시간표대로 국민 개헌을 완수해내겠습니다. 개혁 앞에 망설이지 않고 변화 앞에 주저하지 않는 국민 개헌 정당 자유한국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